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강원도가 청정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는 20, 30대 MZ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소비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데요.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관광 1번지 강원도의 명성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관광객들의 도방문을 유도하고 있는 강원도 관광재단 강옥희 대표이사 모시고 재단에서 발굴한 다양한 사업과 강원 관광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대표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관광재단 대표 강옥희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 이렇게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최근 강원도가 청정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실제 관광객들의 증가 추세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도관광재단에서 매달 시행하고 있는 강원 관광동향에서 방문객 현황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국내 관광은 따로 통계가 이렇게 매월 나오는 게 없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중에 강원도 관광 상당히 선방했고요. 저희가 금년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금년 상반기를 한번 짚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9%, 그다음에 부산이나 인천은 한 8% 증가하였는데 강원도는 금년 상반기에 25% 방문객 증가를 보여서 상당히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도 강릉, 춘천, 원주가 이제 주로 세 개 도시로 가장 많이 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평창에도 많이 오고 또 양양도 증가세가 높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평창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장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스키장도 많이 찾았고 또 평창이 동계올림픽 때 상당히 리조트하고 호텔이 많이 지금 확충이 됐어요. 그래서 국내외 학회들이 해외 가서 많이 학회들을 하는데 그런 수요가 상당 부분 평창에도 흡수가 돼서 알펜시아 리조트 같은 경우는 거의 2020년 대비해서 한 700% 가량 늘었고 양양 같은 경우는 서핑을 타러 오는 젊은이들이 그 시즌에만 오는 게 아니라 양양의 서핑을 테마로 한 카페나 식당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서핑이 하나의 문화로까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방문객 증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럼 이번에 관광 사업 트렌드도 요새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관광 트렌드는 어떻게 좀 달라졌다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원격근무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집이나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도시로 가서 일하는 이런 워크와 베이케이션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그런 수요도 좀 많이 늘었고 또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관광 마케팅 할 때 아이를 유치를 하면 부모가 따라온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반려동물을 유치하면 반려동물 같이 사는 분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아서 이런 것도 요즘 많이 떠오르는 트렌드고요.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트레킹이나 등산에서 야외 활동에 대한 혼자서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야외 활동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젊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사진들을 많이 촬영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 찍으면 제일 인생샷을 건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 별천 저희가 이제 강원 별천지 여행으로 브랜딩을 했는데요. 강원도의 밤하늘의 별을 보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몽토랑 산양 목장 약간 이국적인 해외를 못 나가니까 이국적인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관광지들이 강원도에 많아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죠. 관광객들의 변화하는 성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소비층을 강원도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강원도 관광재단에서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강원도 관광재단이 어떤 곳인지도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원도 관광재단은 대한민국 관광 1번지를 목표로 해서 생겨난 기관인데요. 2020년 11월 25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관광재단은 그 시기에 관광재단이 전국 이제 지자체에 많이 생겼는데 좀 차이가 나는 것이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어요. 그 시군들의 출연금을 모아서 저희 사업비 기반이 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구도고요. 그건 뭐냐면 18개 시군과 사업을 함께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18개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 다 뵈러 갔어요. 뵈러 가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이제 얘기 듣고 그거를 사업에 많이 반영하고자 했는데 가장 이제 원하시는 게 이제 국내 관광 통계가 실시간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국내 관광이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증가세를 보이는 건지
아니면 감소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의 관광객 증가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궁금함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빅데이터를 통한 강원 관광 동향을 매월 발간해서 저희도 보고 또 도도 보고 시빨기 시군도 다 참고하라고 이제 그 배포하고 있고요. 가장 그 필요한 거는 돈의 체류 시간을 길게 해서 사실은 돈의 경제에 기여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 상황에서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을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18개 시군과 함께 협력 사업을 많이 해서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관광을 만드는 것이고, 강원 관광을 만드는 것이고, 또 저희가 그 강원 관광에서 소외 지역이 접경하고 폐광 지역이에요. 그쪽에 관광 활성화를 이루는 거. 또 이제 지금 좀 시작하고 있죠. 그 글로벌 저희가 이제 관광이라고 해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고자 하는 사업들을 지금 많이 했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거는 지역의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죠. 관광 산업이 잘 돼서 외국인도 많이 오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와서 강원도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관광 산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또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강원도로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매력을 알리는 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강원도의 매력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강원도 하면은 누구나 떠오르는 게 청정 관광 이미지거든요. 굉장히 풍광이 좋으면서도 안전하고 안심스러운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 빛을 발했고, 또한 그 평창 동계 올림픽 때 가장 저는 그 강원도에서 그 얻은 혜택은 교통망이 너무 확충됐어요. 옛날에는 너무 강릉도 좋고 다 좋은데, 저도 이제 외가가 강릉인데 강릉 갈 때 대관령 고개를 굽이 넘어서 이제 멀미까지 하면서 강릉에 도착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KTX도 있고 해서 굉장히 쉽게 가잖아요. 그래서 풍광이 뛰어난 수도권, 그게 이제 요즘의 강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이 펼치고 있는 주요 사업들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워케이션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워케이션 어떤 사업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를 하면서 집을 벗어나서 일할 수 있었게 되었어요. 사무실 벗어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초부터 사업을 이제 한 게, 그게 워케이션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저희가 개인들을 이제 모집해서 워케이션을 하게 하는 거, 아니면 기업을 통해서 기업에서 워케이션을 보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형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한 8,000박 이상 판매가 되었고, 금년 상반기에는 한 22,000박 정도 이제 판매가 되어서 저희가 예상보다 굉장히 그 많은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걸 할 때 저희가 상품할 때 준 조건이 있어요. 호텔 리조트에서 이제 숙박은 하되, 왜 일하러 가면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 체크인할 때 3시, 오후 3시가 체크인 시간인데 얼리 체크인을 일찍 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끝나고 나올 때 체크아웃이 보통 12시잖아요. 체크아웃 늦게 해서 일 마치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 해서 레이트 체크아웃, 얼리 체크인. 그 다음에 객실 내에 이런 테이블이나 의자 사무를 할 수 있게끔, 컴퓨터를 쓸 수 있게끔 비치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 호텔에 가면은 비즈니스 센터 라운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하게 해달라. 그럼 뭐 팩스도 보낼 수 있고, 이제 사무기기 부족한 거, 객실에서 못 쓰는 거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조건을 해서 개인형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 그 실적이 나왔고, 기업형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평창하고 고성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또 사업을 영월하고 양양하고 삼척 동해, 그다음에 태백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0명 넘어 참여했고 80개 참여한 기업이 한 80개 넘어요. 근데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한 500명 해서 금년에 한 1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이제 주로 어디랑 저희가 파트너십에 대해서 했냐면 서울산업진흥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 한 3만 개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서울시 출연기관이에요. 거기랑 이제 MOU를 맺어서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제 강원도로 와서 워케이션 할 수 있게 해서 금년에는 한 1000명 이상 할 것 같고 내년에는 그 이상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이분들이 와서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바로 이제 퇴근을 하면서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뭐 동네에서 맛집도 가고 시장도 가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스키장 근처에서 하니까 퇴근하고 바로 스키 타러 가더라고요. 교통체증 없이.
그러다 보니 소비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해보니까 3박 4일 동안 많이 쓴 분들은 한 100만 원 이상도 쓰고 가서 이게 또 소비도 높지만 중요한 게 주중에 수요를 메꿔줘요. 이제 강원도 저희가 리조트나 호텔의 이제 문제점이 그 주말엔 붐비는데 주중에 비잖아요. 근데 워케이션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중에 와서 일을 하잖아요. 주말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중에 수요를 메꿔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주중 수요가 한 25% 정도 늘었고 또 3일 이상 연박 이제 박을 계속한다고 하는 연박이 한 13% 늘어서 우리가 그 취약한 그 연박이 적고 그다음에 주중 수요가 적었는데 그거를 메꿔줘서 너무 좋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와서 강원도 와보니까 근무하기 괜찮다 이런 게 느껴지면 저희가 기업 유치하는데도 작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걸맞게 반려동물 관광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또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이 그 전 인구의 한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너무 자기가 이제 자식같이 아끼니까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해요. 여행 갈 때 고민이 뭐 여행 갈 때 정 못 데려가면은 뭐 데려가기 어려우면은 이제 뭐 애견 호텔도 있는데 그런 데 가면 또 적응을 못하는 개들이 많대요. 낯선 개들하고 섞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데려가고 싶은데 고민이 뭐냐면은 반려견이 모든 시설에 다 입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반려견 동반할 수 있는 뭐 숙소, 카페, 식당, 관광지를 일일이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강원 댕댕 여지도라고 해서 그러한 강아지나 뭐 반려묘도 될 수 있죠.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을 한 500개 이상 모아서 그걸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손쉽게 거기만 들어가면 강원도 여행을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제 저희가 공급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수의사 협회, 그다음에 여행사, 그다음에 그 뭐 반려동물 전문가 이런 분들 자문을 받아서 그 홈페이지를 구성했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추천 여행지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조건을 넣으면은 이렇게 그 자기한테 맞는 여행지도 쫙 일정이 뽑아져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강원도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쉽게 올 수 있는 여행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색다르고 또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에게 딱 적합한 사업이 저희 재단에서도 반려동물 키우는 직원들이 많은데 굉장히 반겨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없었대요, 여태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그 정보들이 사실 한 500개 이상 업소 정보가 쌓였는데 저희가 다 점검한 업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민간에서 혹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그 갖다 쓸 수 없겠냐 하는 요구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외로 떠나던 관광객들까지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리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진 강원도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사업,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춘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그 스포츠웨어 기업 중에 꽤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전국의 100대 명산을 오르는 그 앱에다가 그걸 이제 캠페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꽤 성과를 냈거든요. 저희가 착안한 것은 이제 그거를 100대 명산을 다 오른 분들이 다음 목표는 뭐 없을까? 이거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100대 명산에 포함된 강원도 산이 15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접경지역, 거기는 이제 관광 인프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뭐 등산 트레킹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접경지의 산들까지 포함해서 20대 명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증하면 저희가 뭐 여기 다는 패치 같은 것도 이제 보내주고 막 이랬는데 그게 그 앱을 통해서 정상에 가면은 자동으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일일이 세질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한 6만 2천 명이 인증을 완료했고요. 금년에는 목표를 한 8만 명 정도 했는데 문제가 연초에 산불이 너무 크게 나서 입상 금지하는 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반기 조금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까지 한 3만 5천 명이 인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까지 총력전을 펼쳐서 한 당초 목표인 8만 명을 한번 인증을 시켜서 하고 있고, 이제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매월 한 번씩 그 300명씩 모아서 플로깅이라 해서 이제 그 등산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뭐 하는 그거 하고 또
현장에 직접 와서 그 저희가 뭐 나눠드리는 기념품도 좀 뭐 드리고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현장 캠페인인데 그 캠페인을 통해서도 300명씩 지금 한 10번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한 3,000명 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등산하거나 이제 트레킹하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고민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등산 와서 그냥 산만 버리고 가지 남는 게 뭐 있어. 지역에서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저희가 산을 선정할 때도 그 도심에서 멀지 않은 산을 선정해서 등산하고 나면 출출하잖아요. 반드시 시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맛집을 들러서 식사 한 끼라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장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시간 구성 같은 것도 해놨거든요. 현장 캠페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게끔 또 코로나 시대에도 맞는 그 관광 콘텐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준비했습니다. 좀 폐광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걷기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그 폐광 지역이 이제 4개 시군이 있는데 그게 그 폐광 지역 4개 시군을 관통하는 걷기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운탄 고도라 해서 예전에는 그 운자가 나르 운자에서 탄을 나르는 길이었는데 저희는 그거를 브랜딩을 이제 탄이라는 이미지를 좀 없애고 싶었어요. 폐광 지역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 구름을 품은 원시 숲길 해서 구름 운자로 저희는 이제 브랜딩을 해서 했는데 그게 운탄고도 1330이거든요. 정식 명칭이. 그 1330은 운탄고도에서 가장 높은 게 정선의 만항제인데 거기 높이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탄고도 1330이 정식 개장은 금년 10월에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그 운탄고도를 좀 20km를 빠르게 걷기 해서 당일치기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10월에 운탄고도 개장과 맞물려서 3,000명을 모아서 그건 운탄고도 느리게 걷기 해서 12km를 자기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9일 동안 천천히 걷다 쉬다 걷다 쉬다. 이제 그런 캠페인을 해가지고 좀 모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운탄고도 그 느리게 걷기 9일 동안 12km 걸을 때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 내려와서 마을에 뭐 호텔이 아니 모텔이나 뭐 펜션이나 민박이나 묵으면은 운탄 스테이 뭐 이벤트라 그래서 거기 묵은 분들한테 이제 지역 상품권도 줘서 지역 사회하고도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면 규제가 풀리면서 강원 관광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이에 맞게 관광재단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그간 강원도가 너무나 좋은 자원을 제 입장에 봤을 땐 관광 자원화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뭐 접경적도 뭐 규제가 많고 또 가장 아쉬운 게 강원도가 한 80% 이상이 산이잖아요. 그럼 산악관광의 최적지인데 사실 굉장히 규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뭐 케이블카 설악산에 하나 놓는 거 가지고 지금 40여 년간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된다. 안 됐다. 계속 이래서 그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규제가 좀 많이 없어져서 산악 관광에 우리가 중심지로 되는데 정말 이번에 큰 발걸음이 떼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먼저 됐잖아요. 근데 거기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에서 국제자유도시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 저희는 그 제 입장에서 본다면 산악 관광에 좀 많이 방점이 찍혀져서 이 좋은 자원을 우리 국민들도 좀 더 많이 보고 또 관광 약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리 뭐 아프신 노약자들 이런 분들도 와서 좀 편하게 보고 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면 외국인들은 당연히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관광의 선순환이라 그러는데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관광 자원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확충되는 관광 자원을 저희는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서 우리 국민과 우리 또 전 세계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강원도를 찾게끔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고 참 강원특별자치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회에 좀 강원도가 많이 알려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옥희 강원도 관광재단 대표이사와 함께한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